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61위, 2년 연속 6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낮은 70위를 기록한 뒤 문재인 정부 시절 40위권을 유지했는데 작년 62위에 이어 올해도 61위를 기록한 겁니다. 올해 평가를 따져보면 더 악화됐습니다. 전체 점수는 1년 전보다 0.8점 떨어진 64.06점. 특히 정치 부분에선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79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진 언론 탄압의 민낯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비판 언론을 표적 삼아 과태료와 소송으로 괴롭히고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passed some unusual high number of legally binding sanctions, such as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personnel and imposition of fines against the news reports critical to the government or foreign first lady.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언론사 통제 시도와 단전 단수 의혹까지 언론 자유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목했습니다. Some journalists were almost denied to they could not continue. They were afraid of what will happen at the time, which was a very severe situation. 올해 전망도 밝지 않았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문하는 기자의 손목을 끌고 나간 폭행을 거론하며 한국의 언론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시아에서 미디어 자유의 등대 역할을 했던 한국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질문하고 권력자를 견제하는 언론의 권리 보장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주의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입니다. 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선거민주주의,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 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을 벨턴,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언론 검열이라며 미디어를 압박해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몰도바, 루마니아와 함께 미디어의 편향과 자체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개방성, 야당이나 반대 진영과 논의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시민민주주의 지수는 48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른바 가짜뉴스란 표현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안 가리며 불쑥불쑥 등장했던 가짜뉴스는 실상 권력을 향한 비판을 뜻했고 집권 세력의 심기를 거스르면 극단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보다는 입을 틀어막는 제재와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몇몇 방송사들을 집중 겨냥한 방송심의기구의 유례없는 중징계, 특정 언론사 출입 기자가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부인 관련 의혹 보도는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사회의 금기로 여겨졌던 언론사와 언론인 압수수색도 윤석열 정부에선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판적 언론인을 기록적인 속도로 고발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쓴소리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MBC 기자를 향해 잘 들으라며 군사정부 시절 언론인을 습격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삭감, YTN 민영화, 공영 언론들을 옥죄는 탄압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최근 7년 새 최저인 62건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의 실력자들은 후한무치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포고령 사망,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급기야 불법 계엄의 도화선이 됐고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아직도 가짜뉴스를 외칩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그리고 대통령 위에 권력으로 불렸던 영부인이 속마음을 들킨 한마디.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아직 난 조선일보 패관에 난 목숨 걸었어. 언론의 생사여탈권쯤은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권부 핵심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